네, 입이 마른 지가 지난 6월 달부터 그러신 거죠? 예, 금년 6월서부터 그랬어요. 네네. 그리고 혹시 내과에서 당뇨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당뇨약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네, 당뇨 수치가 더 올라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렇진 않아요. 요새는 당뇨약을 보훈병원에서 내가 먹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당 조절을 아버님. 좀 하고 이렇게 약으로 하고 이랬는데 네네네. 요새는 아침으로 이렇게 재면은 100 이하로 이래 가고 예, 네. 이런데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이 입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과에 가니까 이비인후과를 가라 그래도 이비인후과에 가도 그 약을 먹고 해도 낫질 않아요. 네, 결국 한의원 가셔야 돼요. 한의원 가셔야 되는데 우선은 네. 혀는 심장의 싹이에요, 아버님. 그 얘기가 뭐냐면 노심초사를 많이 끓이시면 심장의 네. 싹인 그 혀가 갈라지고 트고 입이 마르거든요. 가장 중요한 네. 게 지금 작년 6월 달 이전에 스트레스를 받은 게 있으신지요? 좀 그때 고단해가지고 네네. 어디 좀 갔다 왔더니 상당히 고단했었어요. 아, 그럼 스트레스 받은 것보다는 그냥 몸이 좀 고단하셨던 거네요. 네, 예. 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그 처방이 자음 양념탕인데요. 이 네. 처방은 진액, 내망, 혀파. 입이 마른 것은 몸의 진액이 부족해지고 화가 몸에 끼어 있다. 그 화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올 수도 있지만 몸 안이 노곤하고 피곤해도 몸 안에 열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도 입이 마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처방을 받으셔서 드시면 좋고요. 혀가 아프시다 그러셨죠? 그럼 한의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봐도 네네네. 약 한 제 정도 하셔서 드시면 깔끔하게 나으실 거예요. 그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의원에 가셔서 진액을 보충하는 처방을 다 해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맥이 어디에 있는 동맥이에요, 어머니? 다리에 한번 수술을 했거든요. 네, 정맥이 아니라 동맥이에요. 동맥이요. 그런데 한 3개월 전에 다시 이제 예약돼 가지고 오락해 갔는데 다시 아마 피가 좀 모인다 하면서 수술해야 된다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나도 많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데- 아버님 다리에 어떤 예. 증상이 느껴지세요? 다리가 부으세요? 아니요, 아무 통증도 없어요. 저린 것도 없고 예. 동맥이 막혔으면 산소가 충분한 피가 맑은 피가 다리 끝까지 안 갈 텐데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차가워지거나 그런 것도 안 없으세요? 합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동맥이 막혔다는 거예요? 피가 좀 보인다 하던데요. 피가 보인다고요? 예. 피가 동맥에 보여요? 예, 터지면 직사한다 하면 가던데요. 네. 그러면 아버님 그 다리가 허벅지 다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아버님 다리에 그 큰 혈관이 예. 그 혈류의 흐름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동맥 자체가 손상이 예. 돼서 그 안에 아마 혈관 자체가 팽창이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출혈량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예. 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경우인데 그래도 아버님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수술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예. 내 얘기는 나도 많고 해서 구기자를 누가 먹으라 해가지고 네네. 구기자를 먹고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될까요? 구기자 자체는 아버님 몸에 신장의 진기를 도와주기도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예, 일단 예. 아버님 그 동맥이 왜 팽창이 됐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하긴 하겠지만 고지혈증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건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지금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혈관이 좀 큰 혈관일 것 같고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거가 터지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님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이 그 혈관에서 스며 나오거나 터져서 완전히 빠져나오면 실신을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님 앞으로 혈액이 깨끗하게 하는 그런 구기자는 수술을 하시고 충분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개 또는 계피가 들어가 있는 처방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어떤 보시면 그림인가요? 핫팩 그림이거든요. 잘 보시면 네네 이 육개 효능을 간단하게 재미있게 그려봤는데요.
그 핫팩 자체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그쵸. 육개 자체도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주로 여자의 자궁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몸의 전체적인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후끈후끈하게 핫팩 붙이시는 것보단 육개를 잘 끓이셔서 드시면 이 한겨울 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의학에서는 육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이 남자분들 양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소변이 자주 마렵고 또 시원하지 않고 그러면서 허리, 다리가 시리고 저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우기음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기음도 좋지만 또 여성분들 우리 그 난임, 요즘에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도 있으시고 또 오늘 질문도 있으셨는데 생리통이 또 심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또 육개가 들어간 처방을 쓰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처방으로는 옹경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요즘에 보면 위축성 위염이 많으셔서 조금만 드셔도 좀 더부룩하고 또 헛배가 부르면서 변이 좀 무르시고 또 식욕도 없으시고 할 때 또 육개를 드시면 좋은데 그 처방이 개부이중탕이라는 처방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육개는 우리 몸을 데워주고 또 교감신경을 흥변시켜주는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생활 습관을 몇 가지 더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말 그대로 여기 손목 아래쪽에 이렇게 지나는 터널이 있습니다. 보통 손으로 지나는 신경이나 혈관 그리고 모든 근육들은 대부분 이 터널 아래를 통해서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많이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몸의 대사가 잘 안 돼서 여기가 많이 붓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엄지랑 검지 이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절 이쪽 지나는 여기 근육에 걸리는 부담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근육을 많이 씀으로 인해서 그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또 주변이 많이 붓고 해가지고 다른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딱딱하게 굳어진 근육, 이제 옆에 많이 부은 근육에 이제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해주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손을 이렇게 앞으로 한번 펴보시고 여기가 아픈 쪽이에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아래로 쭉 한번 펼쳐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쪽 여기 팔꿈치부터 해서 쭉 전체적으로 근육이 쭉 당기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5초 동안 지속했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한들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 몸은 붓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뻔한 얘기겠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에도 잠 충분히 주무시고 술 적게 드시고 몸에 좋은 음식 드시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봉침, 약침입니다. 네. 특히 봉침은 소염 그리고 진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약침도 우리 기제랑 윤제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윤제는 부드럽게 하는 그런 성분의 약침을 의미하는데 손목 터널 요 병변이 생긴 부위에 윤제를 주입해서 이쪽에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은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앞에서 말씀드렸듯 좋지 않은 생활 습관 그리고 몸이 많이 붓는다든가 하는 그런 대사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터널 증후군이라 하더라도 몸의 순환을 좋게 하는 한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리통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사실 하나로 귀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불영즉통, 불통즉통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 부분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기혈 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통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괜찮았는데 이제 최근 들어 생리통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면은 대부분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등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생긴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제 뭐 다른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이제 좀 비틀어진 생활 습관을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좀 기혈순환을 돕기 위해서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면서 좀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거를 피하시고 생리통이 심할 때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침뜸 치료로 막힌 곳을 풀어주고 혈행순환을 원활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는 따뜻하고 매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워져 막혀 있을 경우에 따뜻한 성질과 그 매운 성질로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뚫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염증이 발생돼서 진액이 쫄아있을 경우, 그리고 그럴 경우에 오히려 그 따뜻한 성질이 열을 더욱 조장하고 진액을 더욱 졸이게 만듭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겠는데요. 특히나 임산부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계피가 들어가 있는 한약이나 차를 복용하실 경우에 어지러움이나 수면 장애라든지 가슴 뛴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전문가인 한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쪽에도 10년 이상 된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되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한방 치료입니다. 네. 일단은 혈압이 어떤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혈압이 정상 혈압이신지 아니면 고혈압이신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통이라는 건 사실은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되게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위험한 게 어떤 두통인지만 우선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두통이 있으면서 이제 신경학적인 증상, 말이 어눌해지거나 동작이 좀 둔해지거나 아니면 사지 말단에 힘이 빠지거나 눈꺼풀이 자꾸 처져 있거나 이렇게 뇌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을 때는 한의원 치료보다는 바로 지금 큰 병원에 가셔서 시술을 받으시거나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면 한의원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어떤 치료가 있는지는 우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두통은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서 긴장성 두통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침으로 인해서 두통에 이제 머리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줄 수가 있고, 머리로 이어지는 목 근육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긴장이 아무래도 이제 풀리게 되다 보면 상부 쪽으로 순환이 잘 되고 혈류순환도 잘 되고 기혈순환도 잘 돼서 뭉쳐있던 어혈이라든가 이런 게 빠지면서 두통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사혈법이 있어요. 사혈법이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혈압 조절도 되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금진오객법이라고 해서 이제 혀 밑에 혈자리가 2개가 있는데 정맥혈을 이제 사혈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도 코 안에 내영향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사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에 혈압이 많이 오를 때는 코피가 갑자기 좀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혈압을 조절하고 두통을 조절하는 기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자주 긴장을 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분마다 한 번씩 상체 스트레칭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잠을 주무실 때에도 자기 몸에 딱 맞는 베개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 혹은 너무 낮은 베개를 베게 되면 목 쪽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돼요. 그다음에 경추 쪽으로도 배열이 많이 흐트러지니까 이때는 우선적으로 자기 몸에 맞는 베개가인지, 그다음에 이걸 확인하시고 한의원에 가셔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굉장히 좋은 한방 진통소염제가 있죠. 봉침이라고 하는 약침 치료를 하시면 두통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수술하셔야 된다고 해서 좀 걱정이 많으시죠? 예, 안 나면은 그렇게 네네. 해야 된다고 습관을
석 달 있다가 보자 그러더라고요. 세 달 있다가 네네. 근데 몸이 그렇게 아파요. 아프세요? 지금 시리고 아픈 증상이면은 대부분 신경 증상이 많아요. 신경 증상이 맞은데 신경이 눌러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약을 네. 줬는데 약을 먹으면요 속이 네. 안 받고 그냥 속이 아파요. 약을 거기서 줬는데요. 아유 약이 좀 세시군요. 네. 평소에는 추위랑 더위 중에 어떤 걸 조금 더 많이 타세요? 추위요. 추위를 많이 타요. 추위를 많이 타세요? 네. 지금 하시는 일이 뭐 어떤 걸까요, 어머니? 몸을 많이 쓰세요, 혹시? 집에서 있어요. 일 안 하고. 집에서 있으세요? 네. 네. 그런데도 몸이 굉장히 아프고 네네. 조금 거실만 나가도 팔이 저기 시려요. 무릎 밑에서부터. 이게 무릎이 시린 증상일 때는 저희가 처음에 상담해드린 시림 증상, 아까 말씀드린 협착증 증세 중에서도 요추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기 허리가 조금 삐뚤어졌대요. 저기 그렇죠. 조금 약간 삐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지금 주사 치료를 하신 거는 단순히 증상 완화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처럼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허벅지 안쪽이 아니고 무릎 아래쪽이니까 대부분은 요추 아래쪽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 한의원에서 그 허리 아래쪽을 한번 눌러보시면 특별히 아픈 부분이 만져지실 겁니다. 한의원에 가라고요? 네, 한의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치료는 다 한의원 기준으로 말씀드린 치료예요, 어머니. 예. 그러면 한의원에 가까운데 한의원 가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침 치료를 받으시고 허리 쪽에 눌러봤을 때 굉장히 아픈 부분이 있어요. 예. 파셋 조인트가 문제가 생긴 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병원에서는요. 저기 3번, 4번이 그렇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3번, 4번이요. 네. 그럼 허벅지 앞쪽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무릎 아래쪽이니까 그 부분 쪽으로도 한번 만져보시고 통증이 있는 부분에는 봉침이든 약침이든 이렇게 염증을 없앨 수 있는 치료를 맞으시고요. 그다음에 신경 트랩이 있거나 아니면 전달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굉장히 시림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이럴 때는 비타민 B 성분이 많은 음식이나 약재를 드시면 됩니다. 한약 중에서는 황기라는 약재가 이제 비타민 B 성분이 많이 있는데요. 환기요? 네네, 이건 이제 한의사가 처방하는 황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드시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네네.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손을 다쳐가지고 19번이 꼬맸는데 이게 부은 게 네네. 어저께 실밥 뺐는데 이 부은 게 잘 안 빠져요. 언제쯤 빠질까요? 붓기가 잘 안 빠지세요? 네, 열흘 돼서요 실밥 뺀 지가. 멍은 다 풀렸나요? 멍이요? 네네. 멍은 다 사라지셨어요? 예, 사라지고 이제 부은 게 네네. 안 저기 되고 이렇게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손가락 그래서 엄지다 두 번째 손가락을요. 이제 붓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력 때문에 아래 처져 있다 보니까 붓기 부종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자주자주 손을 좀 움직여 주시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붓기가 빠질 겁니다. 근데 오래 걸린다 그러던데 2달 걸린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2달 정도는 걸리실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뜻하고 맵다가 이제 주요 성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위에 있는 염증이 있거나 속쓰림이 있거나 이럴 때는 게지를 드셨을 때 굉장히 속이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히려 따뜻하게 만드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 이제 네. 감기에 걸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감기하면 아무래도 쌍화탕 아닐까요? 네, 그렇죠. 쌍화탕 많이 복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쌍화탕에 바로 그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보통은 게지탕이라는 처방을 베이스로 만든 건데요. 네. 이 게지탕에서 작약이 더 들어가서 게지가 작약탕이라든가 더 추가가 되는 이제 나중에 후세에 만들어진 쌍화탕이라는 처방인데요. 이 처방은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몸의 피로, 그다음 노동, 이래서 몸에 육체적인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 쓰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근육을 풀어주고 기혈순환을 도와줘서 효과적인 처방입니다. 그래서 게지가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일단 피곤할 때 몸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지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기력한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내가 평소에 체온이 잘 유지가 되어 있는지 이게 게지를 드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